장교수의 내교육 TV 오디오북 내교육 원론 8편입니다. 몸의 작용 원리. 책으로 보면 전체 4장 내교육의 원리입니다. 내교육은 몸의 감각 체험을 통해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목표다. 이에 내교육은 몸이 작용하는 원리, 뇌가 작용하는 원리, 몸과 뇌가 통합하는 원리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몸과 신경계, 몸과 뇌 둘 중에 먼저 출현하는 것은 몸이다. 몸이 먼저 있고 몸의 필요에 따라 뇌가 나중에 만들어졌다. 단세포가 다세포를 이루고 다세포 집단이 점점 커지면서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할지를 결정해서 세포들에게 똑같이 신호를 전달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뇌다. 지금과 같은 뇌로 발달하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걸렸고, 그러는 동안 몸은 뇌 없이 오랜 세월을 보냈다. 뇌가 없는 생물체는 얼마든지 있다. 해파리, 히드라, 말미잘, 편충처럼 뇌 없이 최소한의 신경 구조만으로도 효율적인 생존 체계를 갖춘 동물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신경 구조마저 없는데 인간은 우리가 보기에 지성이라고 생각될 만큼 치밀한 생존 전략을 구사하는 균류 같은 생물체도 있다. 뇌는 우리 몸과 정신을 관장하는 사령탑이면서 뇌가 곧 나라고 할 만큼 개체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그렇지만 뇌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다. 뇌가 다 해야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생존에 위험한 방식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발을 앞으로 내디디려는 순간 바닥에 떨어진 앞장을 보면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재빨리 이를 피한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몸의 제일 위쪽에 있는 뇌에 위험 신호를 올려보낸 후 다음 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이럴 때는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생존하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반응하는 감각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 몸은 뇌와 긴밀하게 협력하지만 스스로 반응하고 조절하는 독자적인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뇌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몸은 생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는 일면 당연하다. 다만 생태계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환경에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몸이 뇌를 필요로 했고, 이후 인간의 뇌는 매우 크게 발달해 때로는 뇌가 몸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뇌의 발달은 전적으로 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몸을 통해 오감의 자극이 뇌에 전달되어야 그 자극에 대해 뇌에서 반응하는 체계들이 만들어지고 강화된다. 몸을 통하지 않고 뇌를 개발할 방법은 없다. 완전한 건강에 이르는 3단계 원리. 몸과 뇌는 하나의 신경계로 연결되어 있다. 몸은 뇌로 감각 정보를 올려보내고 뇌는 몸에 운동 명령을 내려보내면서 둘은 매우 긴밀한 체제로 운영된다. 몸과 뇌는 끊임없이 자극과 반응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몸을 단련하는 것은 곧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몸 관리법은 그대로 뇌 관리법이 된다. 뇌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오로지 몸의 감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하지 않고 뇌에 정보를 전달할 방법은 없다. 따라서 뇌를 개발하려면 먼저 몸을 쓰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새로운 전자기기를 구입하면 사용 설명서를 읽으면서 기기 사용법을 익힌다. 만약 귀찮거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살펴보지 않으면 기기의 기능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거나 잘못 사용해 고장내기 십상이다. 그런데 세상 그 어떤 전자기기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정교한 몸을 사용하면서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모른 채 되는 대로 쓴다면 그거야말로 안타깝고 위태로운 일이다. 몸은 태어날 때부터 알아서 작동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염없이 몸을 쓰기만 할 뿐, 몸에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몸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더구나 학교에서 몸 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니 그저 먹는 것 좀 주의하고 운동 좀 챙기는 정도가 관리의 전부다.
그러나 우리 몸은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교한 신경계인데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현상들이 숨어서 작용하는 작은 우주와 같다. 몸의 작용 원리를 모르고 몸과 뇌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몸과 뇌의 잠재된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또한 몸의 작용 원리를 거스르는 방식으로 몸을 사용하면 인체 시스템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몸과 마음에 여러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몸 쓰는 원리를 알고 그에 따라 몸을 사용하면 몸의 기능 효율이 좋아지고 뇌 기능도 향상된다. 몸을 잘 써야 한다고 하면 먼저 바른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 등을 떠올릴 것이다. 물론 이는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건이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우리 몸을 가장 안정되고도 활기찬 상태로 이끌고 모든 기능을 최적화하는 원리가 있다. 그것은 우리 전통 선도 수행에서 인간 완성의 단계라고 일컫는 정충, 기장, 신명이다. 정충은 정이 충만한 상태, 즉 생명력이 강한 상태다. 선천적으로 정이 약하면 체질이 허약하고 정이 강하면 튼튼한 체질을 갖게 되는데 정기를 강하게 타고났어도 계속 소모하기만 한다면 건강을 지키기 어렵다. 생명활동을 한다는 것은 정을 소모하는 과정이므로 계속 정기를 채워주어야 한다. 만약 몸이 매우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안정된 상태라면 숨만 잘 쉬어도 정기는 보충된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이 호흡을 통해 정충 상태에 이르지는 못한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편안하고 깊은 호흡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은 스트레스와 분노다. 화나는 감정을 억누르고 스트레스에 짓눌리면 목과 어깨가 굳어 숨이 깊이 내려가지 못한다. 얕고 고르지 못한 호흡을 계속하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불안감이 일면서 차츰 의욕을 잃게 된다. 시민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증세가 이런 호흡의 문제에서 시작된다. 정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숨쉬기를 제대로 하려면 척추의 각도에서부터 심리 상태까지 파악하고 조절하는 감각이 따라야 한다. 이런 감각은 누구나 일정 정도의 훈련을 하면 터득할 수 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런 감각을 찾지 못한 채로 인생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떠난다는 것이다. 건강의 기본은 정충이다. 정충에서 건강이 시작된다. 우리 몸에서 정충을 이루는 가장 중심 부위는 하단전이다. 단전은 해부학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이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나오는 힘이나 생각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 단전도 감각적으로 분명히 그 작용을 느낄 수 있다. 우리 몸에는 크게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세 개의 단전이 있다. 정충의 센터인 하단전은 대개 배꼽에서 3cm 아래쪽에 위치한다. 가슴에 있는 중단전은 기장의 센터이고 머리에 있는 상단전은 신명의 센터다. 하단전이 살아나 에너지 발전소로서의 기능을 강력하게 해낼수록 몸에 힘이 넘치고 몸의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또한 하단전이 튼튼하면 몸의 중심이 하체로 내려와 안정된 자세를 갖게 하고 아랫배 따뜻한 기운으로 몸 전체의 기운이 쾌적한 흐름을 유지하게 된다. 하단전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정충의 출발이다. 그리고 정충의 다음 단계인 기장과 신명도 정충이 바탕이 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기장은 기가 장한 상태, 즉 마음이 열린 상태다. 정충을 바탕으로 기가 장해지면 몸의 에너지를 마음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힘이 생기고 감정을 조절하는 감각이 깨어난다. 또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자연과 모든 생명체가 하나라는 자각이 일어난다. 이때 우리 몸은 좀 더 완전한 건강에 가까워진다. 앞에서 언급한 3일 신고의 진리훈에서는 기를 이렇게 설명한다. 기는 의명하여 유청탁하니 청수탁뇨라. 기는 생명에 의지하는 것으로 맑고 탁함이 있으니 기가 맑으면 오래 살고 탁하면 쉬 죽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기강이라고 하지 않고 기장이라 한다. 기가 센 것만 중요하다면 기강이라 했겠지만
맑은 기가 크게 돌아야 생명력이 살아나므로 기장이라고 한 것이다. 장기를 튼튼하게 채우는 정충 단계를 거쳐 기를 맑게 강화하는 기장 단계에 이르면 몸도 마음도 아주 건강하고 활기차진다. 신명은 정신이 밝은 것이다. 정신이 밝다는 것은 의식이 맑게 깨인 상태, 신성이 깨어난 상태다. 정충 기장을 이루고 신명 단계에 이르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바탕으로 신성이 깨어나 진정한 자기 인생의 주체로서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신명의 상태를 신경세포의 활동 상황으로 묘사해 볼 수도 있다. 신경이란 정신이 지나다라는 뜻이니 신경세포는 정신이 지나다니는 길을 일컫는 것이 된다. 이 신경세포들이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순간을 발화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신경세포가 발화하는 순간을 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경세포들이 정보 처리를 활발하게 하면서 광섬유처럼 밝게 빛을 발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 신명의 상태를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뇌 속에 언제나 꺼지지 않고 환하게 빛을 발하는 정보가 있어서 모든 정보 처리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을 신명 상태라 할 수 있다. 늘 밝게 빛나는 핵심 정보, 그것이 신성이고 양심일 때 신명을 이룰 수 있다. 신명 상태가 되려면 먼저 정충 상태를 이루어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발전소가 힘차게 돌아가면서 전기를 안정되게 공급해야 전구가 깜빡거리지 않고 불을 밝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정충이 되지 않아 전기가 허약한데 신명하려고 하면 엉뚱한 생각으로 빠지기 쉽다. 기장 역시 마찬가지다. 정충 없이 기장하면 마음의 힘을 받쳐주지 못해 기장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정충, 기장, 신명은 완전한 건강을 이루는 원리다. 그리고 정충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몸의 작용 원리다. 뇌교육은 정충을 기본으로 기장하고 신명하는 인간을 목표로 한다. 인간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꿰는 이 원리를 통해 인간됨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네, 뇌교육 원론 오디오북 8편이었습니다. 다음은 9편 뇌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 낭독하겠습니다.